편의점 알바로 연명하는 62세 전직 공무원 그런데 웃고 삽니다. 나 공무원이었는데 왜 이러고 있을까? 62세 김정훈 씨는 지금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한때는 구청에서 팀장으로 근무했고 주민센터 민원 담당으로 일하던 정년퇴직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이면 연금도 받고 노후는 걱정 없을 거라 생각하시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은퇴 후 웃으며 살아가는 법은 따로 있었다. 김정훈 씨는 말합니다. 돈은 많지 않아도 하루하루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밤마다 근무 끝내고 나올 때 보면 새벽 공기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은퇴하고 몇 년간 아무 일도 안 하던 시절이 더 우울했다고 해요. 몸은 편했지만 마음이 텅 비었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노후의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돈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의미 있는 삶, 일상 속의 목적, 그리고 작은 수입이라도 직접 벌 수 있는 구조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요. 이제 김 씨의 이야기처럼 은퇴 후 삶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은 세 가지 현실 사례를 통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풀어볼게요. 사례 1. 정년 퇴직은 했지만 연금만으로는 안 되는 62세 공무원. 김정훈 씨의 사연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래요. 20년 넘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했고 연금 수령액은 매달 약 130만 원 정도. 하지만 부인은 오래전부터 전업주부였고 아이 둘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지원이 필요해요. 월세와 생활비, 공과금, 아이 등록금 조금 도와주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택한 게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였습니다. 물론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내가 공무원까지 했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나 싶은 생각이 들었대요. 하지만 곧 달라졌죠. 밤에 들어오는 단골들과 소소한 대화, 손님이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인사해줄 때 느끼는 고마움, 그리고 무엇보다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삶을 완전히 바꿔줬다고 말해요. 사례 2. 아내가 먼저 은퇴한 60세 교사, 남편보다 더 우울해졌다. 정은숙 씨는 60세에 초등학교 교사직을 정년으로 마쳤습니다. 한때는 교무부장까지 했고 학부모들에게도 신뢰가 두터웠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스스로가 쓸모없는 사람 같다고 느꼈대요. 그래서 고민 끝에 구청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돈이 안 되는 일이라 망설였지만 막상 해보니 달라졌어요. 아이들과 책을 읽고 대화 나누면서 오히려 삶의 목적이 생겼다고 해요. 지금은 소일거리 강의도 하면서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도 생겼고요. 돈은 줄었지만 웃는 시간이 늘었어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사례 3. 은퇴 후 귀농했다가 무릎 다치고 돌아온 63세 자영업자. 박성배 씨는 자영업을 오래 하다 58세에 가게를 접고 귀농을 결심했어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며 조용히 살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밭일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고 무릎을 다쳐 수술까지 받았어요. 수입은 거의 없었고 병원비에 저축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도시로 다시 돌아와 경비직으로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이 더 안정됐다고 말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지금이 훨씬 행복하다고 말해요. 은퇴 후 행복하게 살기 위한 세 가지 준비 포인트. 1. 연금만 믿지 마라.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모두 좋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과 예기치 못한 지출을 감안하면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엔 점점 빠듯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작게라도 월 3,050만 원의 보조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게 중요합니다. 2. 자존심보다 일을 선택하라.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나이에 하며 일을 꺼립니다. 하지만 일은 돈 그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생기고 타인과의 연결이 유지되고 자기 효능감을 느낄 수 있죠. 그게 편의점이든 반찬 가게든 도서관 자원봉사든 상관없습니다. 3. 돈보다 중요한 건 삶의 목적.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쓸모 있는 존재로 느껴질 때 인간은 진짜 만족합니다. 그건 꼭 직업일 필요도 없어요. 그림, 글쓰기, 손주 돌보기, 봉사활동. 작은 것 하나라도 자신만의 의미 있는 삶의 축이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은퇴가 실패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의미 있는 일로 하루를 채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은퇴에 성공한 사람 아닐까요? 김정훈 씨는 말합니다. 내가 선택한 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삶. 그 안에서 만족하면 그게 바로 성공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앞두고 고민합니다. 이제 뭐하고 살아야 하지? 그 고민의 끝은 결국 준비된 사람만이 웃을 수 있다는 진리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퇴직 후 알바를 선택한 전직 공무원, 그는 왜 웃고 있을까?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많은 이들에게 안정된 노후의 상징처럼 여겨집니다. 정년이 보장되고 퇴직 후에는 연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62세, 정년퇴직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김정훈 씨의 사례는 은퇴 후 삶의 질은 단지 연금 액수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그는 매달 130만 원의 공무원 연금을 받고 있지만 생활비에 보탤 수입이 필요했고 동시에 무기력감과 고립감을 벗어나기 위해 이를 택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그는 말합니다. 지금이 가장 건강하게 웃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처럼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들과 함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행복한 은퇴를 위한 실질적 전략을 전문가적 시각으로 전달합니다. 은퇴 후 삶, 무엇이 진짜 중요할까? 최근 다수의 연구에서 은퇴자의 삶의 만족도는 단순히 경제적 수준보다도 사회적 연결성, 자기 효능감, 목적 의식 등 심리적 요소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처럼 급격한 고령화와 장수 사회로 진입한 환경에서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오래 사는 삶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택한 김정훈 씨는 단순한 생계형 선택을 한 것일까요?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복합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전문가가 본 은퇴 후 삶의 핵심 요소 3가지. 1. 지속 가능한 소득 구조 만들기. 노후에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현실은 바로 생활비입니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모두 정기 수입원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월 10만 130만 원 수준으로는 의료비, 주거비, 자녀 지원 등을 감당하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고령자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수입 활동은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월 3,050만 원만 추가되어도 재정 스트레스는 크게 완화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시니어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정훈 씨처럼 야간 근무를 선택한 경우 수당이 높아 비교적 효율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고 근무 시간 동안 생활 패턴도 정돈되며 시간 관리 능력도 유지됩니다. 2. 심리적 안정감과 자기 효능감 유지. 퇴직 후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은 내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켓이라 부릅니다. 이 효능감이 떨어지면 우울증, 고립감, 무기력에 빠지기 쉬운데 이는 특히 남성 은퇴자에게서 두드러집니다. 하루를 규칙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 타인과 최소한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환경, 직접 돈을 벌며 얻는 자존감. 이 3가지가 유지될 때 은퇴자들은 훨씬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김정훈 씨는 매일 아침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일이더라도 스스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3. 사회적 연결성과 일상 리듬 유지. 은퇴 이후 갑작스러운 사회적 단절은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령자 고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퇴직 후 6개월 내 심리적 우울감을 경험하는 비율은 40%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 수치가 15% 이하로 줄었습니다. 즉, 작은 일이라도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갖춘 은퇴자일수록
우울, 무기력, 소외감을 느낄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은퇴 후의 다양한 전략. 사례 1. 정년퇴직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선택한 전직 공무원. 김정훈 씨 62세 월 연금 130만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입 약 80만원. 일주일에 5일 근무 야간 수당 포함.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의 보탬. 고정 수입이 생기자 심리적으로 안정. 규칙적인 생활과 외부 활동으로 건강 유지. 이 일이 없었으면 나는 은퇴 후 무너졌을지도 몰라요. 사례 2. 조기 퇴직 후 자원봉사로 삶의 목적을 찾은 여성 교사. 정은숙 씨 60세 퇴직 교사. 월 연금 90만원. 퇴직 후 6개월간 우울감 경험. 도서관 자원봉사로 다시 사회에 연결. 이후 강연 요청으로 월 30만원 수입도 발생. 돈보다 중요한 건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쓸모 있었다는 느낌이죠. 사례 3. 귀농 실패 후 경비원으로 안정된 일상을 회복한 자영업자. 박성배 씨 63세 전 자영업자. 귀농 후 무릎 부상. 도심으로 돌아와 아파트 경비직 근무. 월 200만원 정기 수입, 생활 패턴 안정. 일상에서 사람들과 마주하며 건강 회복. 불편한 낭만보다 예측 가능한 하루가 좋습니다. 전문가가 권하는 은퇴 설계 전략. 은퇴 전에 반드시 보조 수입 플랜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임대소득, 파트타임 등 가능성 다각화. 특히 장기적으로 소득이 끊기지 않는 구조가 중요. 노후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일자리가 아니어도 됩니다. 봉사, 취미, 교육 등 타인과 연결된 구조가 핵심입니다.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 작게라도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체감이 삶을 지탱합니다. 결론 편의점 알바는 실패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은퇴 후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해서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현실에 맞춘 실용적인 전략으로 의미 있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할 건 일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의미 없는 삶입니다. 돈이 많든 적든, 일이 크든 작든, 은퇴 후에도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행복한 은퇴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지금이 바로 그 삶을 설계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